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어, 이번 주 내도록 많이 추우니까 건강히들 유념하시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단톡방에 KOK 처벌할 수 있다, 이수원 변호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설명을 좀 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그 내용은 유튜브가 올린 내용인데, 다른 쪽에서 나온 내용을 편집을 해서 보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여쭤볼게요. 그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는 게 월드와이드로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줄여서 특검법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특검법은 우리나라에만 해당이 되지요. 이게 본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에서 하나의 법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라고 해서, 특검법이라 해서 시행을 했지요. 그 그런데 어, 가장 그냥 기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거기에 유튜브의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KOK 처벌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특검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결론을 앞에서 좀 이야기를 했지요. 그 사회자인지 질문하는 사람이 어, 이 문제 해결을 하기가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 거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왜냐하면은 특검법을 또 2년 6개월 시행이 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적용을 한 적이 없다. 그 이야기는 적용을 할 만한 저게 안 됐던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정 금융 그러니까 특검법 자체에서 정의를 해 놓은 게, 이게 본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지금 그 특정 금융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21년 12월 28일 일부 개정으로 해 가지고 나온 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금 세탁과 테러 방지 관련해 가지고 어 거기에 저촉이 되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범죄 행위로 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라기보다 그냥 함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이 법을 적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할 만큼 법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모 단체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해 왔지요.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서 어 뭐 오만 곳에 다 정치권부터 해서 방송, 시위 다 했지요. 근데 결과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그 유튜브 또 그 단체에 속하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특검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렸지요. 이 특검법이라는 게 전 세계 월드와이드적으로 적용이 되냐?
특검법과 같은 그러니까 가상자산, 우리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지요.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뭐 영국이라든가 EU라든가 뭐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좀 법이 좀 발효가 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저도 뭐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특검법이라는 걸 가지고서 KOK 사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KOK가 어디에 법인을 냈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가상자산 사업자지요. 가상자산 사업자요. 통상 우리가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할 때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그다음에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그다음에 요 두 가지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전 행위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돼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했는데 우리도 매수 매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제외가 되고, 통상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한 5개 정도 있는 그 거래소를, 암호화폐 거래소를 우리는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런데 우리 KOK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수탁 서비스 업체 또는 그 가상자산 보관 관리 업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대상들은 여기에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런 것만 놓고 그 단편적인 것만 놓고서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검법을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면은 미디움 재단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합병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말도 계속 바뀌어 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KOK 재단은 어디에 설립이 돼 있냐? 세이셸 공화국이라는 데요. 그냥 막 저는 막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좀 돌아버리겠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뭐, 어, 가상화폐, 뭐, 이렇게 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특검법이 적용이 될 당시에 한국에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세워놨던 데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거기에 일부라도 투자를 하시고 하셨던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거래를 못 해요. 날려 버렸어요. 저는 사실은 트래블 룰이라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FATF에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 상태냐. 뭐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잖아요. 근데 트래블 룰이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그 특검법에서 중요한 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한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거를 은행에서 잘 터주지를 않아요. 그니 결국에 터줬는 데는 몇 군데냐? 처음에 4 군데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외의 거래소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갑 그 계정을 제공을 하던 그런 데는 어떻게 돼 버렸어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 그게 물려 버렸고 어떻게 그 뭐 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쓸 수가 없어져 버렸지요. 그럼 어떻게 돼 버려요? 그 자금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ICO처럼 내가 아니 그러니까 인제 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않고 내가 돈을 일부를 주고 그 코인을 받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스탁 옵션처럼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버렸느냐. 코인은 또는 토큰은 가지고 있는데 돈을 주고서 그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그 돈들은 누가 가지고 있냐. 특검법에 적용이 될 만큼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자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에서도 이거를 만들어 주는 게 가상자산 사업자를 어떻게 믿고서 계좌를 펴 주냐 이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또 터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집단에게 돈이 넘어가도록 하는 행위를 해 버리면은 그 금융기관은 작살이 나 버려요. 일단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금력이 뭐 엄청나고 맨파워가 엄청나고 서비스하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뭐 일종의 예를 들어서 재화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공을 하나요? 그런 업체에다가 계정을 터줬는데 요놈들이 돈을 자금 세탁을 해서 걸려들었다. 그러면은 은행도 박살이 나 버려요. 그건 못 해 주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지금 요런 설명은 드렸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의 KOK 재단이 한국의 특검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특검법으로 KOK를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국내법 특검법에 저촉이 되면은 하면 돼요. 되냐고요. 돌아버리겠어요, 저는. 미디움이라는 회사를 지금 KOK를 인수를 했다라고 전제를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잖아요. 누가 어떻게 그 회사가 자본금이 12억 정도에 2018 년에 설립을 해서 2019 년에 매출 제로, 2020년 뭐 그 삼 3,800만 원, 2021 년도에 KOK 플랫폼 구축의 개발 용역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개발금에 운영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160억 생겼다. 그런 회사가 그 당시에 KOK의 가치 하나가 KOK
토큰의 가치 하나가 7달러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게 50억 개인데, 어떻게 어떤 미친 그 말도 안 되는 쪽에서 이거를 인수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꼴값 뜨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정보를 제공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특검법으로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국내 가상자산 저기 거래소에도 상장이 안 돼 있는 게 KOK예요. 우리가 KOK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보내잖아요. 그때 실명이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누구 말 맞다나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하다 하다 자기들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거를 또 뭐 찾아봤겠지요. 거기에 그 유튜브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알면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그 업체 또는 여기에 인제 한 인물 뭐 여기를 업무상 배임을 통한 횡령으로 저희는 고발을 했고, 미국에는 IRS, 파이센, SEC, 영국에도 어 UK FIU 쪽에 고발 조치를 해 놨어요. 거기에는 탈세, 자금 세탁, 시세 조작 이런 걸로 다 고발 조치를 해 놨지요. 근데 다른 쪽 지금 해당되는 업체는 난리법석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최근 들어 가지고 보셨던 그 영상이, 영상은 아니고 음성이지요. 음성 파일을 올려 드렸잖아요.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올렸는 거를 제가 인용을 했지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라고. 그런 음성 파일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제가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저기 어 피해자 단체에서 줄 수 있어요? 아니면은 K 운동장에 거기로 옮겨가실 분들이 줄 수 있어요? 그 내부의 직원이 올려 놓은 거잖아요. 왜 올려 놨겠어요? 음성 파일을 들어보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읽어 드렸잖아요. "야, 기업 좀 어디 가서 구해 오라니까. 대충 뭐 알잖아. 돈 없는 애들 것 좀 몇 개 가져오라고. 맨날 섭외한다고 술만 처먹지 말고. 입 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사기는 송이 친 거고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자."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뭐 있었어요. 모 학교 나온 게 머리 빈 양아치. 모 학교 나온 게 뭐 의장이라고.
머리 빈 양아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이 거기에서 뭘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개만 탁 터뜨려 드리고 싶은데 그 범죄 행위를 딱 보고 나서 제가 추가로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입이 건질건질하지만은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아까 미국 거 같은 경우, 국내 거 같은 경우, 국내 거 같은 경우 또 가상자산 관련되는 법령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목표를,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방향을 딱 정해놨는 게 우리는 비트와 이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를 환수 조치를 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서 하고 있고, 그거는 범죄 행위를 어, 증명을 시켜가지고 합법적으로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모 단체에 글을 보면은 국가 간에 근데 그 한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대충 알 만한 사람인데, 나라의 정부를 싣고 나라 간의 감정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정말 전부 다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아니, 지금까지 떠들랐는 거 그거 저희는 바뀐 게 없잖아요. 왜 자꾸 방향을 틀어가면서 또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에 걸림돌,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스스로를 범죄자라고 어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언급하는 거기에 보면은 왜 KOK가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것이냐, 미디움과 KOK 재단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버려요. 그다음에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잘못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변호사분도 이야기를 그렇게 했겠지만, 이게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과 동시에 이거는 범죄 행위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시작을 한 게 무슨 범죄예요? 시작을 해가지고 두두두두두 가서 2021년 4월 정도가 되면서 뭔가가 이상해져 버렸지요. 그런데 그거를 또 뭐라 그러더라? 뭐 성계하듯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내 개인 사업자도 아닌데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뚝딱뚝딱 하는 게 문제지, 여기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왜 문제예요?
결국에 특검법을 만들면서 제정을 하면서 이 말도 못할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완전히 뭐라 그러나 정발이 돼 버렸죠. 본인 개인으로부터는. 유예 기간을 두고서 또 그거를 그 요건에 만족이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만한 능력들이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그런 능력들이 안 되니까 전부 다가 뭐 일부는 말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 가지고 좀 해결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정발돼 버린 거예요. 아니 제발 좀 갖다 붙일 때 좀 갖다 붙이고 제발 좀 그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좀 찌그러져 있으면은 안 될까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는 게 보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고 있는데 현혹을 시켜서 다른 쪽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보소수는 보소수는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임, 관계 그 나머지들은 아무도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떠한 뭐 거기에 어 법적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떠한 혜택도 볼 수 없다라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뭐라 그래요? 티껍지만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저희의 저희가 하는 일에 허들 장애물이 돼도 최소한 거래소의 가치로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너네들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단체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하나는 소수를 위해서, 우리는 전체를 위해서. 심지어 K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도 KOK를 가지고 있다면은 다 똑같은 혜택을 보는 거죠.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린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그런 환수금이 저는 어 또 이거 말이 또 이상하게 또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환수금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일부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정상에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정상화는 뭐예요? 거래소 가격이고 그다음에 제대로 되는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고 우리가 내 근건 뭐예요? K 콘텐츠, 코리아 콘텐츠가 아니라 킬러 콘텐츠죠. 그죠? 문화적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 금전적 혜택을 못 보는 사람, 금융적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이 토마스 프레이가 정말 1월 31일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해서 쇼핑몰까지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대로 또 올라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이거 렌트하면은 돈이 그다지 들지 않는데 그 큰 저기 뭐 그 많은 돈들을 결국에 가격을 이렇게 떨자 놓으니까
돈 몇 푼 하도 않는 것, 이 전체를 봤을 적엔 정말 눈곱의 때만큼도 아닌 만큼 적은 돈 가지고도 콘텐츠를 좀 우리가 알고 이미 방영이 됐던 것들도 재방 뭐 몇 번을 새로 리플레이를 시켜줘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볼 만한 그런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LA 쪽에서 뭐 요번에 뭐그 시위도 하고 뭐 제 이름도 거기에 또 올라가 있고 뭐 그렇던데 이게 중요한 게 거기서 뭐 감사하지요. 뭐 미국에서 끝장을 봐준대요. 어떻게? 어떻게? 우리는 있잖아요. 어, 변호사를 그다지 쓰고 뭐 그렇게까지도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저기 선임을 한 그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 잘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 산다고 영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그다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이렇게 따지고 한번 보셨어요? 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라는 데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복지라든가 모든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지요. 돈 없으면은 병 걸리면 뒤져야 되는 데가 미국이에요. 우리만큼 이런 복지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문맹률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했던 퓨처리스트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더 많다. 구글이 선정하면 뭐예요? 구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아니 뭘 어디서 갑자기 뭐 여기에 잘못되는 내용이 깊이 있게 보지 않고 그다음에 글을 보더라도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낼지도 못하면은 보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눈 뜨고 눈 뜬 장님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봤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내지 못하면은 그게 장님이지 뭐예요. 그렇게 정말 자신이 있으면은 특검법 적용해 가지고 그 변호사님 수임해 저거 뭐 선임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정보를 잘못 제공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분 솔직히 이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거꾸로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이미지만 바보스러운 이미지만 갖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참 기가 차고 이 제가 아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아 뭐 "저는 별거 아니다." 뭐 이전에 또 한번 뭐 그런 언급이 신문으로도 그러니까 언론 기사로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보긴 봤는데 아니 내용을 아니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어 들어가 봤을 때 시작점에서 맞지 않는 거를 왜 그렇게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옥회의 재단은 없다."라고 보고 그냥 미디움 재단이라는 데를 이야기를 하는데 미디움 재단이라는 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미디움 INC LTD가 있었고 메타M이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유한 회사를 그냥 재단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꼴값 드는 소리 하잖아요. 어디에 미디움 재단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글로벌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요. 재단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할 때는 그냥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KOK 파운데이션 또는 KOK 재단 이렇게 하는데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미디움 재단이 어떻게 KOK 재단을 인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 언론사에선가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찾아보면은 폐업 상태라고 이미 보여 드렸잖아요. 근데 왜 되도 않는 소리를 자꾸 짓거리고 어디다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냐는 거죠. 거기에 모집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집책에 해당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 단체에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도 고 수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데 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모 사람은 또 방송에서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해서 그냥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 책임은 져야지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럴 수도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하고 하나도 다른 마음이 아닐 거예요. 방송에 나와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 전부 다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어디 지금 뭐 부동산 관련된 거 하니까 뭐 "아 이거 한번 해 보라." 돈을 뭐 몇십만 원 주고 해 봤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공부를 좀 해 보니까 그랬던 사람이 12월 27일 일에 뭐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안 지가 일 주일 정도 돼서 왔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기본 내용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딱 하나만 물어보라고 하세요. KOK 재단이
한 회사에 비활성화가 돼 있던 어쨌든 재단이 두 개가 이 KOK를 움직이는 지금도 KOK 파운데이션 해 가지고 우리 그 이 앱에 로그인을 딱 해 가지고 보면은 공지사항 딱 떠오르는데 KOK 파운데이션이에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에요? 제발 꼴값들 좀 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기에 범죄자들은 하루하루가 진이 빠질 정도로 괴로울 건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숨통을 튀도록 만드는 쪽이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뭔가 커넥션이 있어서 그러는가 싶을 정도로 어느 분이 그렇게 뭐 표현을 해 놨길래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상대를 숨통을 튀도록 하는 내용을 자꾸 해 주면은 맞아요. 거기에서 이야기한 저기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없다는 법을 피해 가지고 적용이 되는 걸로 저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눈 뜨고 보고서 또 그거를 모르고 그다음에 기사로 나왔는데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좀 뭐 기억이 확실치는 않는데 웃고 말지요. 여기 보면은 아 "모르면 찌그러져 있어야 합니다. 다 죽이는 무리들.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제 의견이고 헛웃음만 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KOK를 말도 안 되지만은 국가라고 보면은 매국노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죽이려고. 다 죽여 버리고 그냥 막 저기 거지가 되도록 그러니까 인제 삶 자체가 뭐 의미가 없고 사람은 우리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은 정치 파워를 갖는 당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갖고 파워를 갖는 거. 우리는 뭐예요?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뭘 쪼끔 즐기고 싶을 때 즐길 수 있는 돈, 내가 배고프고 내 자식이 결혼하고 내 자식한테 용돈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크게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나라도 사실은 좀 드문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정치 뭐 이쪽은 전혀 신경도 안 쓰이지요. 내 코가 지금 석자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뭐 국감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감에서 트래블 룰 거기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해외로 보내고 해외로 보냈다가 거기서 팔아 가지고 한국으로 가져 들어올 때 100만 넘으면 실명 확인만 하면 돼요. 트래블 룰은 소위 말하는 자금 세탁 또는 테러 방지 이쪽 관련되는 자금이 아니면은 그걸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실명 본인
인정을 통해서 본인 실명을 통해서 돈을 입출금 받는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트래블룰이 있지 다른 나라에는 아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은 사실은 남이 좀 해 보고 시행착오가 일어났는 걸 가지고서 내가 벤치마킹을 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오류를 쪼끔이라도 없애가면서 적용을 하겠다.' 이게 최고 아니에요? 무턱대고 처음 해 가지고 법은 있는데 법은 있는데 뭐 오류가 많다거나 뭐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아지거나 적용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거꾸로 피해가 되거나 그러면은 법 제정은 사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만 해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야지요. 그래서 어 그 뭐죠? FATF라는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그것도 트래블 룰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제가 알 때는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딴 거 적용도 안 되는 데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 제가 그 캡처를 받아 또 보고 뭐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시위를 한 거는 렌탈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김진아가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진행하는 허재백 씨가 하고 있는 거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란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더라고요. 그 정도 알면은 뭐 좋은 거지요. 근데 거기에서 뭐 그런 내용까지 그다음에 모 단체에서는 또 그거를 뭐 그 그쪽 거 하세요. 그쪽 거 하시고 그쪽에서 도와주 그쪽을 옹호를 하고 한다라고 하시고 뭐 다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한 분이 저희 방에서 제가 내보냈던 사람이던데 어 뭐 "미국에서 모든 거를 처리를 하는 거를 하겠다." 몰라요. 아 뭘로? 하나하나씩 제발 좀 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서 어 소위 말해서 누구나 이렇게 좀 공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온라인의 내용은 있잖아요. 적어도 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 역시 뭐 누가 뭐 허재백이 뭐 비전문가고 한번 만나 볼게 뭐 일반인이고 뭐 인맥도 없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적어도 지금은 거기는 돈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맥이라는 게 우리 일과 관련이 있는 인맥이면 되지 뭐 거기선 정치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하고 만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일반인인 거 뭐 저는 그거 인정을 해요. 비전문가인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은 내하고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저하고 의견에 대한 부분, 이 문제에 대한 부분, 의견 나눌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뭐, 한지우기가 200억, 뭐, 그래서 3천억 가져갔다고, 뭐, 그냥 대놓고 이야기 하대요. 요걸 그렇게 하면서 봤어요. 200억 가지고 그 투자를 200억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200억 들어갈 게 어디 있어요? 앱 개발하러 한 가보세요. 꼴값 드는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찌끄리더라고. 그 녹취 파일을 보니까. 그 사람은 오케이 하면 저 한번 띄워주고 싶어요. 어떤 말들을 하는지. 정신 좀 차리고, 어, 저는, 아,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거는 국내 사업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가 요건에 만족이 안 되면 특검법 자체가 해당이 안 된다. 그거를 지금 KOK를 인수한 양 합병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합병 서류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합병 자체가 지금 KOK 재단이 살아 있는데 비활성화든 어쨌든 KOK 재단 이사장이 지금 토마스 프레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쏘겠는 거네. KOK 파운데이션은 어디 갔는데? 없는데 여기다 올려놨는 거네. 그러면은 KOK 파운데이션은 제가 사업자 등록증 보여줬잖아요. 2019년 11월 3일인가 설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KOK 재단이 있는데 다른 재단이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기가 찬 내용들이라 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좀 함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크게만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어,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고 잘못된 정보 자꾸 제공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상대방을 숨통 트이게 만드는 그런 짓은 이제는 좀 정말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 아무 말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잠깐만요. 요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1272명이 있는 K스테디움 학습방이라는 데에서 나온 내용인데 여기에 방장이라는 사람이 왕관이 초록색이면은 초록색이 아니구나. 부방장인가 보네. 근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누가 어, K스타가 현재처럼
할 때 갈아탈 겁니다. 이 뭐 현 시점 기준으로 저 같음 해지하고 나와서 K스타 현재 저렴할 때 갈아탈 겁니다. 이 KOK를 이야기한 거예요. KOK를 뭐 저기 해지를 해 가지고. 근데 이 부방장이 뭐라 그랬냐면 가치 판단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앞일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KOK 믿으시면 KOK 플레이에 계시면 되고, K스타를 믿으면 K스테디움에 투자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히 조언을 하나 드리면 세미나 참석하시면 차후 또는 다른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은 투자자들입니다. 누구는 잘못이 있고 누구는 잘못이 없지 않는 모두 동일한 분들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KOK, K스타 모두 투자입니다. 투자는 아주 큰 위험 리스크가 늘 존재합니다. 투자는 아주 큰 위험 리스크가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KOK가 주가 아니고요. K스타가 주인데 KOK, K스타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놓고 모두 투자입니다라고 해요. 이 사람도 내용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투자는 아주 큰 위험 리스크가 늘 존재합니다. 위험이나 리스크나 똑같은 말이네요. 근데 아주 큰 위험 리스크가 늘 존재한대요. 근데 겁대가리 없이 K 운동장으로 옮기라 라고 종용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고 대충 뭘 뭐 있잖아. 알잖아. 돈 없는 애들 것 좀 몇 개 가져오라고. 야, 디앱 좀 어디 가서 좀 구해 오라니까. 맨날 섭외한다고 술만 처먹지 말고 말이야. 입 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데 믿고 아주 큰 위험 요소가 있는 데다가 옮기라고 했는 사람들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스스로들 판단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